안녕하세요. pon쟁이 김수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4시까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어떻게 짐을 싸고 다녔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한 달 이상 가실 때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인데요. 특히나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예정이거나 또 그 나라들이 가까운 아시아라든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진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이런 약간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간다 하면은 특히나 오늘 내용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1년, 12년에 드림 파노라마, 2013년, 14년 러브 파노라마 그 여행을 프로젝트를 각각 1년 하면서 총 25개월 동안 47개국을 다닐 때 실제로 썼던 물건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방을 어떤 거를 들고 가느냐인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짧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웬만하면 내가 호텔, 비행기 이런 비싼 곳에서 편하게 지내거나 아니면은 선진국에 가서 비포장 도로가 없는 그런 곳에 가면 당연히 캐리어를 끌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포장 도로가 많은 오지라든지 좀 후진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무래도 대중교통, 지하철, 기차, 버스 이런 거를 자주 이용할 때 막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때 캐리어를 끄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배낭을 많이 하는데 또 배낭을 하고 다니면 문제가 이 무거운 짐을 한 20-30kg 되는 짐을 진짜 내 몸으로 온전히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림 파노라마 프로젝트 할 때 배낭을 메고 다니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바로 짜잔!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제 갖고 다녔던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배낭같이 생겼지만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처럼 무거워. 이게 제 몸보다 크죠?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낭을 멜 수가 있어서 배낭으로 메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게 가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가방이다 보니까 이제 당일치기로 어디를 갔다 올 때 저 가방을 멜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이 좀 비싸게 주고 샀었긴 한데 그때부터 굉장히 튼튼하고 두고두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멀리 갈 때 그리고 오지와 선진국을 좀 같이 갈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배낭여행객이다 하면은 이렇게 바퀴도 있고 배낭도 되는 그런 가방을 진짜 강추해요. 왜냐면 내 허리는 소중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초경량 다운 자켓이죠.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엄청 얇아요.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게 짐을 싸서 다니다 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더운 나라 위주로 다녀요. 왜냐면 옷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추운 나라 가면 아무래도 옷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이제 추운 나라를 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두꺼운 자켓을 갖고 다니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초경량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접어서 돌돌 말아서 집어넣으면 이제 굉장히 공간을 조금 차지하거든요.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샀었는데 다른 브랜드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무게도 정말 조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추운 곳에 갔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좀 특정 브랜드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유니클로 히트텍 같은 거는 굉장히 얇으면서 보온이 잘 돼 있어서 또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더운 나라를 갔다가 또 추운 나라를 갈 때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멀티 스카프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냥 스카프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목만 따뜻해도 진짜 따뜻해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더 추울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거를 두건처럼 쓸 수도 있어요. 아, 나 어떻게 얼굴 어떻게, 이건 아니야. 안돼. 아니면 머리 헤어 밴드 나 갑자기 80년대가 됐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를 모자처럼 쓸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야 뭔가 진짜 지금 뭔가 통체적인 낭독이 되고, 뭐야 이거 환자다. 안 되겠다. 아무튼 뭐 알아서 잘 쓰세요. 알아서 잘 쓰시면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레깅스예요. 되게 싼 건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청바지 같아요. 소재가 청바지 같은데 이렇게 지퍼가 안 달린 신축성이 있는 레깅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진하고 레깅스를 섞어서 제깅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막 여기저기 이동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불편함을 입으면 힘들어요. 장기간 뭐 버스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이동하기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겉보기에는 청바지 같지만 사실 레깅스인 제깅스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떼수건. 이거는 떼 장갑인데,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면 떼를 밀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몇몇 나라들은 우리처럼 목욕 문화가 발달한 곳이 있기는 해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모로코 뭐 이런 쪽인데, 그렇지만 딴 나라들은 거의 샤워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좀 떼 밀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 밀어주면, 뭐 떼수건도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이거 되게 잘 밀리는 것 같아요. 떼 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고춧가루. 고춧가루인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간장은 다 팔고요. 뭐 고추장, 된장도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이렇게 더운 곳에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발효식품이라고 해도. 근데 고춧가루가 있으면 정말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김치도 만들 수 있어요. 현지에서 소금이랑 피시소스랑 고춧가루, 뭐 마늘, 생강만 있어도 김치를 기본적으로 배추가 됐든 무가 됐든지 절여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양배추 김치도 가능하고요. 또 이거 있으면은 닭볶음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기 구울 때 파절임도 할 수 있고, 뭐 볶음밥을 매우게 한다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뭐 이런 나라를 가면 고춧가루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지퍼락 같은 거에 잘 싸서 가져가면 되게 유용하게 한국 음식 그리울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거 무통 사열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체했을 때 우리 손가락 따잖아요. 이게 약간 볼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볼펜으로 쿡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바늘이 이렇게 피를 나오게 해요. 저도 사실 외국 여행 다니면서 제일 힘들 때가 아플 때잖아요. 근데 사실 아플 때가 뭐 정말 큰 사고나 병에 걸리고 이런 경우보다는 자잘자잘하게 감기에 걸린다거나 뭐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 같은 경우는 약 먹고 푹 쉬면 되고, 식중독이나 장염 걸렸을 때는 그냥 며칠 굶으면 돼요. 근데 체할 때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줬을 때 이렇게 손 좀 따고 쉬면은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 프라이어리티 패스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전 세계 공항의 그 라운지들을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사롱이라 그러죠. 사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변에 나갈 때 이렇게 이제 뭐 묶어서 옷처럼 입을 수도 있고 바다에 깔 수도 있고요.
또 가끔은 이동할 때 좀 추울 때 이렇게 이불로 덮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웬만한 해변 지역에선 다 파니까 뭐 꼭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 어떤 여권 사본이라든지 중요한 카드 관련된 중요한 서류 같은 거는 다 스캔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노트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이렇게 외장하드에다가 이제 백업을 했어요. 그리고 백업을 꼭 2개에다가 하고 하나는 내가 갖고 다니는 데이백에다가 넣고 하나는 그 큰 배낭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하나를 찾을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나 이제 비상용 현금 같은 경우도요. 늘 나눠서 여권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나눠서 갖고 다녔고 만약에 이제 이동 시간이 길다거나 외국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외장하드에 충분한 영화와 음악을 갖고 다니면 이제 심심하고 외로울 때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보거나 들을 수 있죠. 물론 현지에서 다운을 받아도 되긴 한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넉넉하게 다운받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여행자 보험이에요. 사실 저도 여행자 보험을 매번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청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다행히도 다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아픈 적도 그렇게 심하게 아픈 적도 없었고 그래서 뭐 좀 솔직히 돈을 생각하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마음의 차이가 되게 커요. 굉장히 큰 마음의 평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특히나 멀리 험한 곳으로 갈 경우에는 여행자 필수다. 여기까지. 네. 물론 이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 같으면 사실 이런 것들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어떻게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달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즐거운 여행 하세요.